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여성들. 갑자기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 파수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치안,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한 행동들이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BTS를 너무나 좋아해서 한국에 빠지게 된 벨기에 여성의 사연입니다. 외국 커뮤니티 레딧의 내용을 각색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대학에서 공부 중인 23살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BTS를 알게 되어 그 길로 한국어,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한창 K-팝이 유행이기도 하고 BTS 노래 가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공연을 보면서 단순 K-팝이 아닌 한국 자체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의 소꿉친구인 엠마와 이사벨라 역시 푹 빠져 우리는 아미삼총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BTS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저희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고자 결심을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한국으로 갈 여행 경비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비록 여행과 목표치에 달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여행은 잠시 연기되었어요. 당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시국이 마무리가 되고 여행 규정이 풀리자마자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너무나 신나고 흥분된 나머지 벨기에에서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모여서 여행 일정에 대해서 신나서 이야기하고 BTS의 흔적들을 따라 여행 계획을 짠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렇게 마침내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무슨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법한 분위기였어요. 유럽에 있는 일반적인 공원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시설이었죠. 저희는 숙소까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인천공항과 공항철도도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일반 열차와 급행열차로 나눠 운영하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내부가 깔끔하고 매우 쾌적하더라고요. 저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연신 감탄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발전되고 멋진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친절한 프런트 직원분의 안내와 환대로 장시간의 비행의 피로를 숙소에서 잠깐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숙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벨기에에서 세워두었던 일정들을 다시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행에 나왔던 숭례문을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숭례문에 도착했을 땐 깜짝 놀랐어요. 고층 빌딩이 빽빽한 현대적인 서울에 떡하니 전통과 역사를 보존한 듯해 보이는 숭례문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유럽의 프랑스 개선문도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숭례문의 유려한 곡선과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왜 숭례문이 대한민국 국보위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숭례문을 다 둘러보고 나서는 지미 펠런쇼의 빛 주간으로 편성됐을 때 공연을 했던 경복궁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경복궁 역시 도시 가운데 있더군요. 보통 관광지 하면 도시 외곽 쪽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서울이란 도시는 참 신기했습니다. 엄청 바쁘게 일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즈넉한 경복궁이라니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복궁에는 저희 말고도 엄청난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 눈에는 한국적인 건축물이 대단히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았죠.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복에 반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을 붙잡고 어디서 한복을 샀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니 친절하게도 한복을 산 게 아니라 대여를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우리는 그 관광객이 알려준 한복 대여점으로 당장 달려가 한복을 빌렸습니다. 제 친구 이사벨라는 비 때문에 한복을 좋아하게 되었고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광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더니 마치 킹덤 같은 사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경복궁을 한참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한국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화려한 복장을 입고 머리에는 기다란 띠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쇠붙이로 된 것과 옆으로 매는 북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무언가 원초적인 리듬과 비트를 구성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칫 시끄러울 수도 있는 콱콱쾅 하는 소리와 마치 서양의 드럼을 두드리는 듯한 둑소리. 처음엔 이게 음악인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넋이 나가 박자를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라고 하더군요. 사물놀이의 공연은 매우 신났습니다. 박자가 빨라지고 흥이 더해질 때 잘 모르는 외국인이 봐도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긴 끈을 단 모자를 쓴 사람이 중앙으로 이동해서 미친 듯한 춤을 추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춤인 듯 몸짓인 듯 마치 행위예술가처럼 움직였습니다.
흡사 요즘 말하는 비보잉 댄스 같기도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보면서 와, 한국은 옛날부터 춤을 잘 춘 건가? 저런 전통 문화가 있기에 지금의 케이팝이 잘 될 수 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했죠. 너무나 흥겨워 자리를 뜨기 쉬웠지만 다음 일정이 있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하면 빠질 수 없는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던 이사벨라가 한국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치맥을 강조했었거든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치맥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동 쪽 유명한 치킨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게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작은 식당에서조차 최신 기술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테이블마다 작은 스크린이 비치되어 있어서 처음에 우리는 이게 뭐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문을 하는 키오스크더라고요. 키오스크에는 각종 메뉴와 사진, 가격이 보기 좋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지원이 돼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저희는 설마 이게 주문이 되는 건가? 반신반의하면서 메뉴를 골랐고 결제까지 눌러봤습니다. 처음엔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직원이 스크린 하단을 가리키며 저곳에 카드를 넣고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국의 기술력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테이블 호출벨도 없어서 매번 주문을 하려면 손을 높이 들거나 웨이터라고 들리게끔 소리쳐야 하는데 한국은 테이블에 앉아서 터치 몇 번으로 주문과 결제를 끝내버리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한동안 무슨 205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진짜 한국의 주문 시스템에 연신 감탄하면서 우리의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쯤 지났을까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직원에게 이건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고 했죠. 직원은 웃으면서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이라는 겁니다. 혹시 다 드시고 모자라면 터치스크린에 직원 호출을 눌러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무료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주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온 반찬이라는 것들을 유럽에서 시키려면 아마 시유로 20유로는 내야 할 겁니다. 그 반찬들을 맛보고 있을 때쯤 저희가 주문한 치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 빨리 나와서 놀랬고 나온 치킨의 비주얼에 두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자마자 KFC는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 돼야 한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제 평생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치킨의 맛이었어요. 한국은 치킨의 진심인 나라 같았죠. 치킨 메뉴도 너무나 다양했고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소스 덕분에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킨과 맥주라는 환상적인 페어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조합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충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맥주에는 기껏 해봐야 감자칩이나 나초 정도거든요. 진짜 저와 친구들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치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잠깐 소화도 시킬 겸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카페에서 경악할 장면들을 봤어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 종종 빈 테이블이 보이는데 테이블들 위에 각종 노트북, 휴대폰,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 같으면 그 노트북과 휴대폰, 지갑은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카페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옆좌석이나 근처 좌석에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잠시 내 짐을 봐줄 수 있냐? 라고 동의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데요. 한국 카페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거나 하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실 CCTV 설치만으로 이렇게 된다면 한국보다 CCTV가 많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안심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럽에서 한국처럼 소지품을 놔두고 다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건 CCTV가 주된 원인이 아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유럽의 시민의식과는 다르다고 봐야 하는 것이었죠. 저와 친구들은 쉬지 않고 한국에 놀러온 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BTS 상품을 사기 위해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조금 걷고 있는데 아까 카페 직원분으로 보이는 분이 소리를 치면서 헐레벌떡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커피값은 계산했고 마신 음료컵이나 테이블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저희는 영문을 몰라 직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직원이 작은 지갑 같은 걸 저희 쪽으로 내밀더니 혹시 일행분 지갑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갑자기 엠마가 화들짝 놀라어 내 지갑 파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카페를 나올 때 엠마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쇼핑할 거란 생각에 신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쇼핑하고 계산할 때 결제하려고 지갑을 깨냈으면 꽤나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았죠. 다행히도 그 직원분이 금방 지갑을 발견하고 이렇게 저희를 쫓아 뛰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답례라도 하려고 했는데 직원분은 괜찮다고 별일아니고 손님의 분실물을 찾는 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말하는데 순간 그 직원분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한국 여행 일정에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경험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서울 곳곳의 편리함과 최첨단 기술들을 경험해보면서 마치 잠깐 동안 미래를 방문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벨기에로 돌아왔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거나 한국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라고 벨기에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충격적이고 인상 깊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한국이 찢어지 가난하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된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